바이러스들이나 박테리아는 인류와 함께 계속해서 공존을 할 것이고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평생 살면서 한두 번의 팬데믹을 겪지 않을까? 언제 올지 모르죠. 1년 뒤에 또 새로운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10년 뒤 최하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로 지금 코로나가 거의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해제가 됐죠. 공공장소 다 해제가 됐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점점 조금 옅어지는 게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다 지나갔는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진단은 꽤 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인 부산에서 사망자는 최근에 제가 한 달 추이를 보니까 5분에서 10분 매일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의사협회에 임원을 하던 때라서 제가 정보는 제일 빨리 받았죠. 이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공문이 제일 먼저 내려왔거든요. 일반 의사선생님들보다 저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지인들, 약사들, 의사선생님들이 SNS로 서로 저는 소통을 좀 빨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선언을 하기 전부터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때 1년 이상은 갈 것 같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앞으로 백신 접종을 원래 3개월마다 하고 막 그랬는데 추가 접종 해야 되나? 앞으로는 접종 계획이 어떻게 되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확정이 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1년에 한 번 이 독감 예방 접종 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그럼 누가 어떻게 정했느냐? 모든 게 이제 통계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한 번 걸리고 막 한 달 뒤에도 걸리시고 근데 일주일 뒤에 막 걸리고 그런 환자 되게 많았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 번 걸리고 그 다음에 걸리는 시기까지 시간을 재보니까 반년 이상 걸리고요. 예방접종을 한 번 하고 사망률이나 입원율이 거의 1년 뒤에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반 이상은 그 효과가 60% 가까이 예방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1년까지.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거의 같은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단 이제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게 일반인들은 1년에 한 번인데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나 초기에 젊은 사망자가 많이 있었던 당뇨 환자들 그리고 에이즈 환자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면역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년에 2번 정도 접종하는 걸로 지금 가이드가 잡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50% 이상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서 2명 중에 1명 살릴 수 있으면 엄청나게 효과적인 주사가 될 것이고 꼭 접종을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에 자체 백신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도 자체 백신이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매년 맞아야 되면 이걸 계속 수입하고 고가의 백신을 맞는 것보다는 자체 백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 지금 나라에서도 그걸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이 2년이 지날 수도 있겠지만 백신은 거의 평준화가 된 것 같고 화이자 4-5나 최근에 많이 맞으시는 모더나나 이렇게 보면 부작용이 거의 없으세요. 이제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없으세요. 걱정 없이 그냥 나라에서 추천하는 거 아마 이제 무료 접종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정책에 따라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감염이든 사실은 사람이 손만 안 대면 안 걸려요. 손으로 눈 안 비비면 눈병 안 생기고 손으로 귀 안 파면 귀병 안 생기고 이제 손 씻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사실 마스크 착용을 지금 해제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하시잖아요.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들이 감기가 안 걸리네? 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많이 안 걸리고 감기가 유행할 때, 독감이 유행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이제는 습관을 이제 3년간 트레이닝을 하셨으니까 활용을 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매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잖아요. 이게 인공적으로. 그런 통계나 연구 결과를 좀 봤었는데 조금 환기를 시켜놓은 마스크를 쓰는 게 훨씬 부작용이 덜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스크는 전날 그 다음날 쓸 마스크를 오픈을 해둡니다. 또 자연적으로 이제 날아갈 것들은 날아가게 하고 원래는 제 마스크 쓰면 막 콧물 났었거든요. 그것도 좀 덜한 것 같고 너무 장시간 착용을 하면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떨어지겠죠. 야외나 이런 데서는 좀 벗고 계셔도 되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좀 쓰신다든지 적절하게 이전처럼 계속 하루 종일 쓰시는 거는 장기간 봤을 땐 좋진 않겠죠. 자연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좀 질병을 대해서 예측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들이나 박테리아는 인류와 함께 계속해서 공존을 할 것이고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무서움을 한번 저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에선 처음으로. 과거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냈고 흑사병이니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들이 팬데믹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평생 살면서 한두 번의 팬데믹을 겪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언제 올지 모르죠. 뭐 1년 뒤에 또 새로운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뭐 10년 뒤 또는 우리 생애에 또 다시 겪지 않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으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이 아는 게 똑같습니다. 제일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 받으신 분들한테 항상 약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많이 주무세요. 뭐 언제 이렇게 많이 주무실 수 있겠어요? 많이 주무세요 하는 게 사실은 면역은 제일 많이 형성되는 게 자면서 생겨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거, 적절한 신체 활동, 운동이라고 해서 막 뜀박질하고 막 뭐 산 타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 뭐 30분 걷기, 1시간 걷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또 면역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비타민 C 같은 게 이제 면역 뭐 증강시키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 외에 보조식품들은 사실 증명 안 된 거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복용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음식 중에 야채나 고지방식이 아닌 충분한 단백질 섭취 말이 좀 둘러갔는데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거는 비단 전염병뿐만 아니고 질병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 분들이 조금 질병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으세요. 질병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막 주홍 글씨, 특히 이제 코로나처럼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막 숨기고 싶어하고 본인이 잘못해서 걸린 것 같이 내가 손을 안 씻어서 걸렸고 내가 백신을 좀 늦게 맞아서 걸렸고 이런 자책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본인이 뭘 어떻게 해도 걸릴 거는 걸린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저도 이제 해외 생활을 해봤지만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고 이번에 코로나 그 치명률, 사망률에서도 전 세계 이제 1, 2등을 다투는 나라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료 시스템, 그다음에 또 우리 의사쌤들 믿고 관리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유익한 이제 의료적인 컨텐츠로 계속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떼꼬알 제발.